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북한과의 군비 경쟁 문제라든가 혹은 핵 문제 이런 얘기를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북한은 핵 개발 과정에서 이것이 비대칭 전력, 즉 자신들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무기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안 했어도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군사력 경쟁은 사실은 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한다면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당장 군사비 문제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누굽니까? 미국의 그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에서 냈다는 그 책, 레이지.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ICBM까지 개발을 했을 때, 이건 정말 미국에게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던데요. 어쨌든 지금 이미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서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것의 그 원인과 취지뿐만 아니라 해결 방식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건 정욱식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이게 또 복잡한 문제인데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고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으로 환원한다는 말이 있고, 또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스티브 잡스가 이 복잡함의 궁극은 단순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복잡한 문제에 숨어 있는 단순함이 무엇인가? 이 고차 방정식에 담겨 있는 이걸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벌이고 있는 그 종전 평화 서명 캠페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70년 동안 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 더군다나 이제 그 과정에서 세계 유일초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맞서 있는 북한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물론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또 전문가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보기관들조차도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던 만큼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주 역사적인 과제가 북핵 문제에 이게 녹여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뭐 또 정전 체제, 평화 체제를 또 어떻게 개념화하냐 이러면 또 이게 복잡한 얘기를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면 단순한 또 우리가 진리를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북핵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되지만 북핵 문제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정전체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한 지금까지 7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이 모순, 여러 가지 모순을 갖다 극복하려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북핵 문제나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을 쓰면 쓸수록 문제 해결과 오히려 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역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 2018년 그 본격화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좌초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도대체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조차 제대로 못했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비핵화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뭔지 잘 모르겠고 네.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건 단순히 뭐 2년, 3년 된 문제가 아니라 1990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자. 우리가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신으로 있는 걸 잘 활용하자. 네.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200개가 좀 넘는 이제 국가들 가운데 116개국이 비핵무기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뉴클리어 weapon 프리존, 비핵무지대에 속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중남미 비핵지대, 아프리카 비핵지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뭐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오세아니아 비핵지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절반이 비핵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지대란 이런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유엔 문서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도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도 권고 사항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비핵무기 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해법으로 삼자. 비핵 무기 지대화. 예. 줄여서 비핵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비핵지대다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짧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은 핵무기를 안 갖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없애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계속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중국, 러시아, 이제 5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들이죠. 이들 나라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남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국제법으로 약속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이죠. 예, 손에 잡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지대를 한번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으로 공론화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좀 요즘 좀 갖고 있죠. 그런데 비핵지대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북한에서 주장했던 것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했었죠. 예,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타당한데 틀림없이 이게 또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 상황에서 야, 그 주장은 북한 주장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틀림없이 또 이런 공격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픈 것이 사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남쪽 안에서의 이념적 갈등, 서로 너 무슨 파지 이러면서 일이 그 뻐그러지고 하는 경우들도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요 얘기보다 더 1차 방정식으로 얘기해 보죠. 정우택 대표가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복잡한 것일수록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자. 자,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됐고 끝나지 않은 지도 곧 있으면 70년이 됩니다. 애매하게. 근데 서로가 힘으로 서로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 절대 억지 개념이라는 거죠. 상대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이 게임에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70년 다 빼고 양쪽이 확 기울어진 냉전 해체 이후만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확 높아진 게 그때인데 그때 이후로 30년간 우리는 무기를 엄청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경제력도 구사력도 북한보다 높아졌는데 위협이 사라졌냐? 말 그대로 또 싸고 값싼 무기 생겼잖아요. 북한 군인들도 군인이 아닌 게 아니죠. 막 군사 훈련하고 한미연합 훈련하고 전략 핵무기 뜨고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쫄 줄 알았는데 쫄지 않고 어떻게 더 비밀스러운 무기 개발할 건가 골몰하자는 거죠. 어떤 나라든 군인들은 이런 거죠. 어떤 나라 군인들이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서로 군사적으로 똥침 놀 고민을 할지언정 나 항복할래 하는 군인들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안보 딜레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아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러다가 망하겠지, 이러다가 항복하겠지, 이러다가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겠지 그러는 사이에 핵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자기 본토까지 날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의 아주 비현실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9월 평양선언하고 군사합의서하고 뭐 문제 해결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 이제 남북 합의했으니까 주사약은 줘도 돼. 근데 미국이 뭐라는 거 아세요? 주사바늘은 주지 마. 지금 수해 났잖아요. 그래 수해 지원을 해야지 인도적인데 근데 있잖아 물펌프는 주지 마. 예? 기자들 가서 그래 교류해 취재도 하라니까. 근데 카메라는 가져가지 마. 아니 이게 싱가포르 선언도 합의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압박하고 쥐어짜고 해가지고 진짜 상대방이 포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는 더 이상 이번에 뭐 상반기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위기는 그냥 예신이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고 내년쯤 후년쯤 아니 나 안 해 이렇게 되고 또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아,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또 버티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뭐가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파워 게임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데 이걸 즐기는 소수. 무기 사면 좋은 사람들, 무기 팔면 좋은 사람들, 군사적 긴장이 계속 있으면 미중 간에도 서로 으르렁대면 자기 국내 문제도 해결되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휘둘리는 거고 정작 우리는 계속 피를 보는 건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게 뭐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 핵 포기 그럼 우리는 적어도 군사훈련 안 하고 핵으로부터 도움받는 일 안 하게 그거잖아요. 저쪽도 핵 억지력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안 갖겠다 정도가 아니라 미국 도움이든 소련 도움이든 누구든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 폐기할게는 정도는 약속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네. 비핵지대화 논리인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덧붙이자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한반도 비핵지대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거에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시대화를 얘기할 때는 결국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거를 갖다 거부를 했고 대신 대안을 내세웠던 게 한반도 비핵화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부터 나왔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또 최근에 북한이 무슨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주장했던 것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역으로.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쭉 주장을 해왔는데 오케이 그러면 단순히 너희들의 핵포기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전체를 비핵시대화하자. 당연히 너희들을 핵포기하고 남한도 핵무기 안 만들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강대국의 핵보유국들에 의해서 핵우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핵무기도 핵기업도 없는 한반도를 터전에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비핵시대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거부하기 힘든 그런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저기 멱살을 잡고 옥죄면은 북한이 뭐 살려달라고 나올 거라고 30년 동안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고기가 빳빳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실패한 방법들을 답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렇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봤던 길을 우리가 실사고시 관점에서 한번 비핵시대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